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한 번씩 들려오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소식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긴장되고 또 불안한 분들 계실 겁니다. 이달 초에도 수리 중이던 기계식 주차장에 이를 모르고 차량을 진입시킨 20대가 추락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주차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대구시가 오늘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는데요. 안전검사 수검 여부와 안내문 부착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시 내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한 부주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꼼꼼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갈림목 127.7km 지점 갓길에 승용차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고요. 현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교통량 많습니다. 동명동호 나들목에서 다부터널까지 7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시내도로 위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달서대로 유천교에서 대천교 방향 대천교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3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유천교에서 대천교 방향 정체도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만촌에서 범원의 거리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대구은행에서 수성교 이어지는 구간까지도 정체 빚고 있습니다. 성서권 206 내거리에서 성서 내거리로 향하는 차들은 지체와 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며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고 야외 작업장에선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전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큰 불이 될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 핫합니다. 핫해. 네, 김근우 기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소식 좀 오랜만에 제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오미크론 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이 대구의 확진자 발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요. 이 사망자하고 재택 치료 환자까지도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좀 의료 체계에도 안정세가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어제 기준으로 1,194명이 대구에서 신규 확진을 받았는데 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이전인 1월 30일 이후로 16주 만에 이 숫자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 전국 확진자도 16주 만에 똑같이 이제 처음으로 10,000명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거의 넉 달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넉 달 동안 사실 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유행이 벌어졌었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확진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 4월 넷째 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000명 가까운 환자가 생겼었는데 이 지난주에는 1,300여 명 수준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방역 당국에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래는 오늘 해제할 예정이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이제 일단 4주 정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격리 의무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면역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이 올 여름쯤부터 재유행이 시작돼서 10월쯤에 다시 정점에 오를 수가 있고 또
또 그 사이에 새로운 변이가 이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그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낙관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게 당국의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애초부터 이제 그 인수위 시절부터 이 직전 정부의 어떤 이런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론을 펴왔었기 때문에 그 네. 연장선상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도 좀 해제가 되고 밖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까 이제 조금씩은 좀 일상을 되찾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더 심각한 재유행이 없어서 무사히 이제 격리 의무까지도 다 해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일단 4주간 앞으로 더 이제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네. 착용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많은 축구 팬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대단했습니다. 또, 네, 예. 많은 축구 팬들이 이 즐거움에 빠져 있었을 텐데요. 오늘 축구 소식입니다. 이 대구 FC가 어제 강원 FC와 홈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오랜만에 거뒀습니다. 이 축구를 이겨서 참 좋긴 한데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때 아닌 이 지방선거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서 이겼는데 왜 그런가요?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수성구 수성모 상하동산에서 열렸던 이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이 대구 FC에 대한 이 응원 한마디를 해달라는 시민의 질문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등되는 축구단은 시민축구단이다. 이 시민축구단은 전부 기업축구단으로 이 전환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결국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 이후 대구 FC의 팬 사이트인 대구스토어에는 이 첫 정치 버스킹에서 이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두고 여러 가지 글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이미 시민구단의 이 구단주 역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14년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에 프로는 과정이 필요 없다. 결과만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팀 해체를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에는 본인 측근을 구단 대표로 앉히기도 했고 결국 이 구단 대표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경남FC도 이 강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경남FC가 다시 또 1부 리그로 승격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팬들의 우려가 좀 이어지자 이 경쟁 후보들도 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도 이 대구 FC가 이 작년에 K리그 1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좀 비판했고요. 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 역시 시민구단 구단주는 시민이지 시장이 아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도 이제 어제 대구 FC 경기장을 찾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도 홈경기를 관람한 데 이어서 어제도 홈경기 관람을 했습니다. 이 경기 직후에 이런 좀 팬들의 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또 내놨거든요. 예. 이 경남FC 구단주 시절에는 갈 때마다 져서 축구장에 안 갔는데 이 대구FC는 2번 갔는데 2번 다 모두 완승을 했다. 제가 구단주가 되면 자주 가야겠네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의 이 시민구단에 대한 입장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FC 팬으로서는 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발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의 사랑을 점점 더 받고 있고 축구 팬이었던 현인 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현재,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역시 지방선거 소식인데요. 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이 공약과 정책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장 선거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워낙 이제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워낙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뭐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전해드리면 일단 기호 순으로 서재현 민주당 후보 또 홍준표 국민의힘 또 한민정
한민정정의당, 신원호 기본소득당 이렇게 4명 정도 후보가 출마해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호 1번부터 보면 이 서재원 후보는 79년생입니다. 네. 원래 43세죠. 굉장히 젊습니다. 젊고요. 제가 제일 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가 85년생. 유일한 30대 시장 후보라 30대군요. 가지고 제일 젊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이 비록 국회에서 이제 160여 석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이자 뭐 거대 당이긴 합니다만은 대구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나서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이 서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이제 대구의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파랑새가 되겠다. 이런 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기업과 경제를 살려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비전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재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은 뭔가요? 일단 뭐 3C 공약이라는 걸 내걸었는데요. 이게 커넥트, 또 케어, 클러스터 이렇게 3개로 요약이 됐습니다. 네. 커넥트라는 건 이제 연결이고요. 케어는 돌봄이고 클러스터는 이제 집적이라는 건데 먼저 케어부터 살펴보면 이제 돌봄이죠. 이 아이와 어르신 또 청년의 삶, 민생 경제까지도 이제 돌보겠다라고 하면서 청년 기본 대출이나 기본 수당, 또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보증 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이런 것들을 실천 과제로 꼽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봤던 어떤 이재명 현재 이제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있는 이재명 네. 전 대선 후보의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그런 공약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 정치 시스템을 연결하겠다 이런 좀 얘기인데 이제 대구형 연합정부 이런 걸로 좀 구체화를 시키고 있고요. 연합정부요? 그렇죠. 뭐 사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약간은 맥락이 다르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클러스터라는 건 이제 데이터하고 인적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뭐 박물관이라든지 서대구 역세권 대통령 역사 박물관, 또 도청 예터의 청년 미래홀 설립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대구형 기본의료 정책, 또 제2대구형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아무래도 좀 경남도지사 시절에 공공의료와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하고는 좀 차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공공의료 확충은 동의하지만 제2의료원 건립은 필요성을 확인한 다음에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좀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구시장 후보들은 모두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황입니다. 자, 그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비전과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이 슬로건이 체인지 대구, 다시 대구의 영광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로 내걸었는데 이 3대 구상과 7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3대 구상은 미래 번영과 또 시민 행복, 이 글로벌 세계 도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비전을 놓고 보면 이 대구 통합 신공항과 공항 산업단지 조성, 미래의 혁신 첨단 산업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세계 도시를 위해선 공항이 떠난 자리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두바이 방식의 개발과 이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을 이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구축도 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두바이식 그 개발 또 맑은 물 하이웨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알아보지 않으면 한눈에 탁 들어오는 이 공약은 아닌데 네. 이 두바이의 경우에는 24시간 대규모 쇼핑센터 등이 운영되는 이 관광과 문화의 거점 도시다. 이렇게 이 대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공항 후적지 210만 평을 잠들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의 주민들이 대구를 찾도록 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맑은 물 하이웨이는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댐, 이마댐 물을 도수관로로 연결해 영천댐이나 우문댐으로 공급하고 이를 이 원수로 정수해서 공급하는 방안인데 이게 구미 치수원 다변화 합의를 존중해 추진하면서도 영남권 5개 단체장과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예. 현재 대구시와 구미시가 좀 협의한 내용과는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대 구상 7대 비전을 제시했고요. 한민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약 자체가 다른 후보들하고 좀 톡톡 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역의 보수 성향을 좀 고려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쪽으로 좀
공감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의당 중앙당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약간 레디컬한 성향의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비거니즘 같은 생태주의 이런 것들하고는 다소 조금 거리가 있는 대신에 이제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교적 온건하고 중도주의적인 이런 진보 공약들을 좀 들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이 슬로건부터가 일단 일할 맛 나는 생태대구라는 굉장히 좀 알기 쉬운 슬로건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 3대 과제로는 이제 노동 일자리 기후 환경 돌봄 이렇게 세 가지를 잡고 33가지씩 이제 33가지의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일단 뭐 노동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맞춤형 일자리 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국 신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기후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요게 조금 눈에 띄는 공약이고 네. 또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설치나 낙동강 지역 하천 재자연화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또 돌봄 분야에서는 이제 똑같이 서재원 후보하고 같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했고요. 돌봄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책임지는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자,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 공약 알아볼까요? 네, 6대 공약을 선보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연간 120만 원의 대구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당 이름도 기본소득당이니만큼 네. 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이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장 앞세워서 내세우고 있고요. 공공주거 대구를 위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여기 평등한 대구를 위해서 성평등 실현과 젠더폭력 근절 등을 주요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생태도시,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집중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경북도지사 선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경북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기할 만한 출마자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제 경북도지사 후보가 임미애 후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유일한 여성 후보기도 하고요. 또 역대 최초로 여성으로서 이제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북도지사로는 여성으로서 처음인 그렇죠. 거죠. 한 번도 최초. 출마 뭐 당선은 고사하고 이제 예. 여성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보수 성향 자체가 짙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보수 색채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임미애 그 전 경북도 의원 또 이제 재선에 도전한 현직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렇게 두 사람이 출마해서 후보로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철우 지사보다 이제 임미애 후보 기호 1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서울 사람이고 예. 그 이화여대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원래 의성에 전혀 연고가 없던 사람인데 이 배우자인 김영권 전 의원하고 같이 경북 의성으로 30년 전에 귀농을 해가지고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30년 동안 지역에 이렇게 뿌리박고 살아온 이제는 진짜 의성 사람이 된 사람인데 네. 이 귀농했군요. 네네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죠. 의성군 의원하고 경북도 의원을 이제 지내면서 굉장히 좀 밑바닥 지지세가 탄탄했던 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고 이 공약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철우 후보의 4년 도정을 좀 되짚어보자. 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구체화되는 동안 경북은 행정통합이나 공항 이전에만 매달려가지고 많이 뒤처졌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그 공약을 좀 더 살펴주시면요. 일단 할랄푸드 인증기관을 유치하겠다. 요 공약이 좀 눈에 띄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할랄푸드라는 게 뭐 무슬림들만 먹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보이고 이 두 번째는 좀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농어촌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이런 사업도 눈에 띄고 구미에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겠다거나 이 국립암센터 분원을 포항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철우 후보는 4년 동안 경북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 도정 4년을 해왔던 것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임미애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너지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이철우 후보는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것도 재개하고 이 소형 원자로 SMR
이 단지를 경북에 좀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미래형 모빌리티 연구개발 산업벨트 조성과 또 이번에 이철우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도 활용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와 같은 이 4차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경북형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미네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청년 정책을 살펴볼까요? 네, 앞서 대구시장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대구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후보별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하였습니다. 네, 청년 정책을 이제 따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총생산량 GRDP가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인 도시이자 5인 미만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 유출이 높은 도시입니다. 네. 특히 청년 인구의 감소는 도시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난 2018년 대구시는 2020년을 청년 유출 제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작년 한 해 순 유출 인구 2만 4천여 명 가운데 20세부터 29세 청년 인구가 9천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소식이네요.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도 있는데요. 21년 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감소했고 고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또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산업인 의료, 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여기에 스마트 시티 육성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 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구시장 후보들은 어떠한 청년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을지 기호 순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의 주요 청년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 수당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군상해보험 지원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 심리치료나 건강을 위한 바우처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수의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의 구체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청년 정책은 어떤가요? 네, 개괄적인 청년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일자리 중심의 접근으로 대구시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항 근처의 첨단 산업 부지나 청년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예산과 정책의 구체성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요? 네, 한 후보는 청년과 시민 모두 고향을 떠나고 있고 GRDP 역시 전국 최하인 만큼 일할 맛 나는 대구,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산업을 전기차 부품과 모듈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와 기후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 돌봄 보장 조례를 제정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청년 정책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의 청년 정책 알아볼까요? 네, 모든 시민에게 매달 10만 원의 대구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 재건축 시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2대구우령 건립 등의 내용을 공약했고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후보별 공약을 쭉 살펴봤는데 그 각 후보들마다 이제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구시장 후보 4명 모두 공항 이전이나 산업 구조 개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들은 앞다퉈 내놨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청년 정책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보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의 차별점을 찾기 어려웠고요. 예산 조달이나 정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네. 대구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발표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건지 더더욱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만 뭐 청년 정책을 외칠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대구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보면 청년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청년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몇몇 소개해드린 지표에서 확인되듯 대구 청년 유출 문제는 대부분 일자리와 임금으로 인한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청년과 기업, 산학 등이 참여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정부는 청년 정책의 기본 유형을 제시하고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 일자리를 발굴, 청년 매칭 지원과 밀착 관리를 통해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청년 리포트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후보별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대구시 청년 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34도 분포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낮과 밤에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7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26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